되게 쉬웠어요. 아, 그래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무슨 아르바이트 하셨나요? 뭐 편의점에서도 하고 주차장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영화관만 못했어요. 영화관에 걔네가 그 얼굴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미소직이잖아요. 그니까요. 미소가 안 된다. 안 됐어요. 면접만 가면 탈락해가지고.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최저임금 8,350원 시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A 노선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 구간 사업이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돼 2023년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죠. 성장기업부의 신보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주경대에서 취업상조 결혼, 수영가전, 소상공인 맡고 있는 성장기업부 신보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신데 네. 그때가 3개월 차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몇 개월 차? 5개월? 5개월이나 됐어요. 어때요? 좀 다니실만 해요? 너무 즐겁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인상이 결정된 거는 꽤 오래 전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거는 네.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이고요.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이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우여곡절 끝에 딱 결정이 된 건데 시행까지 안착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상승률이 네. 되게 높았잖아요. 네네네. 10.9%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퍼센트의 착시 효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그 대학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맨 처음에 할 때 최저임금이 4,000원. 4,110원이었어요. 4,110원? 4,11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4,000원대 최저임금이 5년간 지속됐어요. 네네네. 찔끔찔끔 오르고 올라도 얼마 안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8,000원인데요. 네. 이게 10% 오르면 800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4,000원대에서 10% 오르면 400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10%가 10%가 같지가 않아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 최저임금 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정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네. 1만 원 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350원이면 아직까지는 미달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기는 한데 네. 사실상 우리가 주유수당을 생각을 하면 네. 이게 10,000원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뭐 주유수당 네. 아니면은 뭐 약정휴일 이런 네. 개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머리 아파요. 주유수당만 얘기를 하면 주유수당은 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치 유급 휴가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내년 기준으로 해서 한 25,000원. 이게 1급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5일 동안 일하면은 주급은 한 125,000원 정도 되죠. 네. 15시간 일해서. 네. 근데 여기에 주유수당을 네. 추가해서 줘야 돼요. 네. 그러면 15만 원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15시간 일해서 15만 원 받으니까 시급이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10,000원이 사실상 10,000원이 되는 게 이게 경영계에서 말하는 사실상 최저임금 10,000원 네. 이런 주장인 거고 그래서 아니 그 근로자들이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주유수당 좀 폐지해달라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주유수당을 아예 폐지해버리면 네. 최저임금 실질 최저임금이 20%나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다. 현재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다. 1만 원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임금 제대로 지불이 될 수 있을까도 사실 알바생 입장에서에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폐업하는 업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한 부담이 맞거든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한 800원 정도 오른 거예요. 네. 800원 정도 오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매출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매출이 찌는데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자영업자들의 월 인건비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6만 7천 원 정도가 올랐대요. 재료값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치면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 채용을 줄이고 혼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투입이 돼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던 그런 업체들도 우리 그렇게 하면은 남지 않는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였죠. 인건비 부담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영업을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개인이 자신의 돈을 투입해서 자영업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망하고 이게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개인적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670만 정도 돼요. 그럼 전체 근로자의 25% 정도 되거든요. 25%. 근데 이들이 흔들거리면은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 아니 소비자 개인들 입장에서 근로자들 입장도 한번 볼까요? 그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사업자들이 채용을 줄이잖아요. 그 올해 얼마나 줄였나 보니까 평균적으로 업체당 한 1.3명 정도 줄였대요. 진짜요? 가뜩이나 힘든데. 아르바이트도 경쟁 시대거든요. 엄청나요.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점장을 하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알바 한 명 구하는데 보통 한 5, 6명 정도 지원했대요, 예전에. 근데 최근에 지원하니, 그 공고 내니까 20명이 지원했다잖아요. 한 명 뽑는데. 아르바이트거든요? 뭐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이만큼 아르바이트도 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몰리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자영업자의 비애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해결책 혹시 제시,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너무 막막해요. 사실 뭐 이상적으로 말하면 사업자들은 그런 건 있어요.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이 있긴 한데 그런 거 활용하고 정부 정책. 근로자는 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거죠.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뭐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에 또 손을 대고 또 자영업자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자영업의 현실을 지금 그냥 목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최저임금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 노사정에서의 또 합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설득해야 될 주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영업자 또 알바생의 입장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근차근히 또 이제 내년도 시행이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나올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또 신봉 기자와 함께 사회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사회 문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당직 때 또 중요한 이슈 들고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새해 다이어트에서 홀쭉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모두가 하는 새해 다짐이니 짓밟진 않을게요.